자, 34페이지 보십시오. 자, 정답률이 50%가 안 됐었어요. 조금 어려운 지문 살짝. 저 열면 제 오른쪽 끝에 열어봐. 응, 거기 열어봐. 밑에 저기 밑에 지우개 뒤에. 다 풀었습니까? 다 풀었어요? 자, 정답이 3번과 5번에서 갈립니다. 3번과 5번에서 갈립니다. 저는 3번. 그래서 3번과 5번에서 갈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한 60% 정도가 5번이라고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5번이라고 한 친구는 뭐냐면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했다고 했을 때 저 그림에 낚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완전히 좀 죽였습니다. 쌤이 아주 좀 줄여서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설명 들어갑니다. 이게 스텝 1이고요. 이제 요거와 이제 스텝 2 사이, 스텝 1과 그 다음에 스텝 2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고3은 3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연습을 하고 이제 2 들어가면 이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우실 거예요. 우선 여기서는 요 정도 기본적인 것만 자,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개념과 그 다음에 적지 마세요.
현상.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거는 사실은 얘네들이거든요. 선생님이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자, 개념과 현상에 대한,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방법, 그거에 대한 설명문이에요.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 내 걸로 만들기는 되게 어렵다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출제 요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읽어간다면 자, 큰 무리는 없다. 자, 이때 이 원리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인과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텍스트 자체가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텍스트란 말이야. 텍스트 자체가 원리 방법, 인과와 과정, 즉 개념, 그 다음에 인과, 그 다음에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도 당연히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개념, 인과, 과정으로만 선지가 구성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몇 가지 쭉 얘기했는데 여기들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적혀 있는 거 있지, 그치? 저들의 공통점이 뭘까? 무조건 두 대상이야. 무조건 두 대상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 자체가. 그래서 자, 그것들 잠깐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6개 관계만 선생님이 좀 했어요. 즉 여기서 얘기했던 인과와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고, 물론 이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가 여기 하는 거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인과관계. 물론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저거 말고도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중부정일 경우예요.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이중부정. 그 이중부정을 이따가 여기 본문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다시 한번 하나로 확 묶어줄 거예요. 자, 보통 텍스트에서 A면 B니? 라고 묻게 되면 선지 유형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두 인과관계를 바꿔칩니다. 자, 요거는 틀린 선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인과 바꿔치기예요. 인과 TS입니다. 인과를 아예 바꿔쳐서 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어떻게 이런 것들 체크해주고 대상에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선지는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건 원인이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늘 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결과라고요. 보통 이제 국어를 처음 이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난 딱 두 가지를 물어봐.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서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어디가 중요하니? 그럼 애들 90%는 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인이 중요해요. 왜요? 선지 보세요. 뭘 바꿔쳤어? 원인 바꿔쳤죠. 틀렸습니다. 자, 이거 원인을 바꿔쳤어요. 됐죠?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늘 중요하다. 특히 스텝 2로 넘어가면 최초 원인으로 가장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인을 바꿔친다는 거. 물론 문학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죠. 시는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이렇게 묻죠. 그럼 아이들 거의 90%는 추상적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학은 구체적이라고 그랬지. 구체와 그래서 형상화 이미지 다 같은 말이라고. 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수능에서 두 문제 맞추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차이 관계 한번 볼게요. 차이 관계. 자, A는 A고 B는 B야. 이렇게 나와. 이 차이가 나와요. 그치? 차이가 나올 경우에 선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텍스트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상대성으로 읽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사실은 뭐예요? not B와 not B의 관계죠. 읽을 때는. 그치? 하지만 자, 지금은 이제 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텍스트에서 A는 A고 자, B는 B야. 요 B는 우리가 not A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선지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즉 필자는 여러분들 A, B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보통 힘을 실어? B에 보통 힘을 실죠. 여기에 보통 힘을 실습니다. 여기에 보통 힘을 실기 때문에 B를 설명하기 위해서 A를 끌어오는 경우예요. 늘. B를 A를 끌어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 할 때 쌤이 대사에 대해서 대사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앞에는 이유와 원인이 나오고 의도가 뒤에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그 의도를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힘을 여기에 실어요. 그러니까 선지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버리냐면, 자, A는 B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가죠? 뒤쪽에 힘을 실는 거예요. 이거 틀린 선지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A, B요. A, B 모두 B니? 이렇게 물어요. 틀렸죠? 그죠?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보조사 중요하죠. A도 B니? 이렇게 물어요. 틀린 선지죠. 그러니까 저런 차이 관계에서는 선지가 저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수첩이나 국어 노트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그럼 비문학 부분을 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풀 때에 그거 펴놓고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덮고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정오답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이걸 펴놓고 내가 이대로 읽었는지 선지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텍스트가 있고요. 요 텍스트가 있잖아. 텍스트가 있고 국어 노트를 펴놓고 애들이 요거 하고 나서 이런 원리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필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노트에다 다시 또 필기합니다. 어쨌거나 연습이거든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재구성입니다. 이따 인과와 하나로 좀 묶어 드릴 거예요. 자, 이 재구성이 사실은 3점짜리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오답이 가장 높아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중간에 글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글이 길게 있어요. 많게는 한두 단어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게는 모두 3-4줄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선지를 우리가 보셨을 때에 자 보세요. 저기 첫 번째 A가 높고 B가 낮아. 그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높다. 이 높고 낮음을 바꿔쳐버립니다. 높고 낮음을 바꿔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뒤쪽을 우리가 좀 바꿔치는 편이고 자 이거 틀렸죠?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선지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애들 못 잡아내요. 절대 못 잡아냅니다. 자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A가 높고 B가 낮아요. 그리고 글이 막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B가 높고 C가 낮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선지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복잡하면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모두를 메모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메모하셔야 메모를 안 하시더라도 텍스트에 정확하게 내가 볼 수 있는 체크가 돼야 이 B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 엮어주셔야죠. 엮어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높으면 자 B가 낮아요. 그럼 B가 낮으면 그대로 끌고 가야죠. 그럼 C는 높아요. 이해 갑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원래는 뭐가 맞는 거예요? 맞는 선지로 가려면 C가 높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해 가죠? 이건 굉장히 하이 레벨의 어떤 거예요. 스텝 2에서 자 요런 지문이 하나, 둘, 3개 실어놨거든요. 쌤이. 그 해의 오답률 1위였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또 연습할 거예요. 연습할게요. 남들 3점짜리 틀릴 때 여러분들이 3점짜리 맞으면 와우. 여러분들 6점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들 정답률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럼 6점이 아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9점 이상. 이해 가지? 그래서 요거 연습도 우리 스텝 2에서 자, 할 겁니다. 자, 긍정과 부정을 바꿔쳐요. 사실 긍정, 부정, 전체, 부분, 그 다음에 높낮 이렇게 바꿔치거든요. 보통 6가지로 바꿔치는데 여기처럼 이제 높낮을 바꿔칠 수 있고요. 긍정, 부정을 바꿔쳐요. 그래서 A는 AX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선지는 어떻게 돼요? A0로 나오는 거야. A5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린 다른 방식으로 뭐니? A not B. 이해 갑니까? 그래서 거기 not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X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렇지? 이게 바로 A not이에요.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전체 부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납니까? 모두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에서 체크해 놓으라고. 모두는 무조건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왜냐면 그걸 일부러 바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A, B 모두라고 했는데 여긴 A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죠. 쌤이 이거 원리 파악하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문과 선지를 분석했겠니?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PS 개념은. 하도 많이 하니까. 그치? PS 개념. PS 개념. 자, 그래서 P에서 중요한 건 원인 정보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S에서는 어떤 정보가 중요해? how 정보가 중요하다 그랬죠. 따로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똑같이 전부 다 P. 자, 원인과 P를 그냥 묶어서 P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how와 S를 묶어서 그냥 S라고 하셔도 돼요. 따로 구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할 때는 how와 S를 얘기하지만. 됐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B와 그 다음에 not B의 관계라는 거. 됐습니까? 저것도 이제 상대적 그런 관계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 여러분 이게 찍어 그냥. 이 언제 쓰냐? 찍고 따로 자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 텍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좀 지우고 어머나. 자, 가볼게요. 갑니다. 경로적부는 자, 시작할게.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자, 길찾기 방법. 자, 아까 과학기술에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나온 게 PS 관계야.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그런 텍스트들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함이 핵심이거든요. 그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하는 그 과제의 철학적인 물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능 지문들은 대부분 어차피 문학이라는 건 바람직한 삶의 자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PS에서 나온 거고요. 그럼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PS, 그것을 우리가 판별해 나가는 거예요. 판별해 나가는 거. 길찾기 방법이 있잖아요. 봐봐. 우선 사고 과정이니까 나중에 요거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길찾기 방법이면 선생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P가 되는 거고요. 자, 얘가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법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how에 대해서 묻겠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how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선지 1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how하니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선지 자체가.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잡고 큰 지도 안에서 우리가 읽어나가야지. 자,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자, 타고난다가 밑줄 쳐봐. 타고나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예전에 인문지문 할 때 선생님이 좀 강조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타고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상대성과 추상성이에요. 상대성과 추상성. 자, 그럼 타고난 것은 자, 이거 추상화시키세요.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셨어야 돼. 그러면 선천적의 우리가 상대성은 뭐예요? 후천적이죠. 보통 요거는 인문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철학적 담론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얘네들이 늘 선지로 나와요. 왜 그럴까? 자, 이거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하고 있지만 인문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철학지문일 거야, 그지? 철학지문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잡아줘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개념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철학은 두 줄기야, 내가 볼 때는. 뭐죠? 무신론과 유신론이에요. 유신론은 선천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어떤 그 뜻대로, 신의 뜻으로 태어나고 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은 뭐죠? 그래요. 후천적인 거예요. 인간 중심인 거예요. 요 둘의 싸움이에요. 알겠지? 이것도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 거야. 심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선천적과 후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후천적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이 단어 나오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감각? 정말 앞에 보시면 막 중요하다고 해서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현대 철학에서 자 감각이거나 학습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는 후천적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성과 추상성이 선지화된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동그라미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학습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선천적의 상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천적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시고 거기다 적어 놓으시거나 별표라도 쳐 놓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례가 나옵니다. 사라 사막의 사막개미. 이야, 되게 힙하지 않아요? 사. 라임이 잘 맞춰집니다.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일직선. 자, 여기에 체크가 돼 있었으면 더 퍼펙트 했겠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었어야 돼요. 자, 먹이를 찾으면 자, 집 향해 일직선.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인과관계는 세 가지. 세 가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과관계.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당연히 자, A는 자, B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친다 그랬어요? 자, B면 A니 자, 이렇게 바꿔친다든가. 아니면 C는 B니 이렇게 바꿔친다고 말씀드렸지. 그렇지? 여기에 이제 높낮이 나오게 되면 좀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A면 B, B면 C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은 안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A면 B, B면 C.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에 거 그대로 누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죠? 자, B면 A니? 자, 이렇게 묻는다든가.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C면 B니? 이렇게 붙죠. 원인을 바꿔치죠. 위에는 인과를 바꿔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바로 A면 C니? 이렇게 묻는다. 됐지? 이게 인과예요. 이게 인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보시면, 자, 이 세 번째는, 이중부정입니다. 요것도 인과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A not, B not,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A면 B니? 이렇게 물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이거 맞는 거잖아. 그렇지? 자, 볼게요. 가자. 먹이를 찾으면, 자, 집을 향해 일직선이에요. 자, 사막개미는, 자, 밑줄 쭉 칩니다. 자, 어디 밑줄 치냐면 여러분들,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 밑줄 쭉 쳐.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 밑줄 쭉 치고 별표 한 3개 해놔. 이중부정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지형지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즉 장소기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상에만 동그라미 쳐요. 대상에만. 그 대상에 뭐였냐면 이렇게 대상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그럼 선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형지물이 있으면 장소기억 사용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몇 번 선지야? 3번 정답 선지로 나오는 거예요. 정답 3번. 이해가?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하자. 어디 보시냐면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어디 갔지? 내 기억이 맞다면 저기 있다. 11페이지. 11페이지 봐봐. 자, 11페이지에 여러분들 세 번째 줄, 11페이지 세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거기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요거 기억나니? 그렇지? 자, 기억 안 나도 돼. 자, 보세요. 자,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not. 그 다음에 세계 인식. 자,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요거 다른 문제 선지 어떻게 나왔을까?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을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뒤쪽에 보면 전부 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줄 뭐니? 감각으로 인식할 때만 세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요 흐름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이중부정이야. 그럼 인과야. 그럼 출제 요소야. 알겠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 우리가 잡았지. 자, 그 다음 돌아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가 볼게.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짓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즉 어떻게 길을 찾니? 이거야. 자신의 위치에서 자, 또 나왔죠.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 이게 눈을 뭘 계산하는 거야? 집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집 향해 똑같은 말이죠?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 방향을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령 그림에서 또 사례입니다. 사례. 자, 그럼 가령 뭐에 대한 사례야? 얘에 대한 사례잖아. 얘 놓치면 안 되지. 얘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얘 잡고 가셔야지. 그러면서 얘를 읽어가면서도 이거와의 대응성을 계속 살펴보면서 읽어가야 오래 남아.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집방향 계산을 머릿속에 잡고 가. 가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으면 그렇지. 뭐니? 집을 향해 갈 것이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자, 그리고 만약 먹이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 거리를 근 거예요. 뭐니? 집 방향을 계산한다. 또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사례이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자, 집 방향을 계산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 일직선으로 돌아온다고. 이 둘을 묶어버린 거야. 선지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자, 거기에 5번 보시면 직선 거리를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집 방향을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어느 쪽 방향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대박이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쳐서 이야기했지. 그렇죠? 어쨌거나 결국 어떻게, how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락 가봅니다. 한편 자,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밑줄 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요거 밑줄. 그러니까 위는 어떤 얘기예요? 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자, 방향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야? 기준이 있어야겠죠. 방금 밑줄 친 거.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왜 밑줄 쳤어? 목적은 무조건 밑줄 쳐야 돼. 그렇지? 방향을 결정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 그럼 몇 개? 2개 찾아야 돼. 2개. 뭐가 보여? 태양의 위치와 그 다음에 산란된 햇빛. 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런데 오른쪽 문장에 보니까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구나. 볼까? P1이라고 적어봐. P1.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 P2. 그렇지. 그럼 유용하지 않아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유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자, 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선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요. 이해 가죠? 이거 우리는 암흑이라고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사례로.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선생님 봐봐. 이제 뭐 나와야 돼? 솔루션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P 나왔으면 당연히 솔루션 관계 끄죠. 솔루션 어디 밑줄 칠래? 눈으로 봐봐. 산란된 햇빛. 이게 바로 솔루션이야. 됐니? 자, 글을 이렇게 읽었으면 아주 잘 읽은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겨. 와우. 자,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요 지문은 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일부러 35페이지, 36페이지는 스텝 2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스텝 2라는 것은 뭐냐면 정답률 50% 이하들의 지문과 문제들만 다 모아놓은 교재거든요. 스텝 3 같은 경우는요. 정답률이 30-40% 이하에 있는 것만 모아놓은 게 스텝 3예요. 지문도 훨씬 더 길고요.
자, 근데 거기에 실려있던 걸 일부러 여기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고 가야 한번 좀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1번, 정말 중요한 2번 문제와 3번 문제, 그건 뺐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뺐어요. 하지만 요거 2016년도 건데, 2016년도 당시, 특히 36페이지 같은 경우는 당시 1번 문제가 오답 전체 1위였습니다. 근데 두 지문이 되게 아름다워.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면 아마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자,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일반적으로 높이가 이게 있잖아? 요거는, 지금은 많은 강사들이 서로 또 모니터를 하고요. 또 인강 때문에 요즘 젊은 강사들이 인강 따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배워서. 그래서 지금 강사의 전체 흐름은 이제 약간 좀 평준화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학원 차리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그러니까 비문학을 원리로 강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 손에 꼽았어. 그러니까 원리로 강의하게 되면 당연히 호불호가 좀 많아지거든요. 많이 이렇게 없었어. 대부분 다 이제 내용. 앞에 선생님이 여기 앞에 과학기술 지문 봤잖아요. 내가 이거 내용 설명했냐, 안 했냐?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높이고 내용을 낮추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건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내가 하나 알려드리고, 요 지문 때문에 선생님이, 내 가설이 옳았구나, 라고 했던 게 10년 전입니다. 그날 새벽을 넣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 갑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단락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 인과에 해당하는 대상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원래 선생님은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대상에만 동그라미 치면서 세 번째 단락만 보시고 바로 문제 푸세요. 알겠지? 다시 시작.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할 거니까 한번 대상에만 동그라미 치고 한번 해보셔봐. 선생님이 어떻게 가는가 보십시오.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럼 답을 골랐으면, 자, 이 선지가 왜 출제됐지? 라는 걸 성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가 틀리잖아요? 틀리면,
내 사고 과정이 어디까지였지? 왜 어떤 사고 과정이 부족해서 내가 못했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자, 30초만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핵심은 이 인과예요. 인과입니다. 어려우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에만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어도 돼요. 어쨌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과는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게 A면 B. 자, A 따라 B. A 통해 B. 자, 혹은 뭐 같은 의미라면, 자, 바로 A에 의해 B.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인과죠. 여기에 플러스 바로 이제 A not B not. 바로 이제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아, 무조건 인과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저 대상에만 동그라미 쳐줘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빨간색이 어디? 자, 봅니다. 빛. 자, 빛. 이온 농도. 그쵸? 이렇게 이동을 줘요. 수분 포텐셜이 나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기공이 오픈된대. 자, 그러면 오픈의 상대성을 떠올려서 써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봐. 거기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들 우선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이때 여러분들이 P를 생각했어야 돼. 문제는 그럼 이제 P를 생각했어요. P. 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자, 기공을 열면, 그렇죠? 기공을 열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쌤? 기공을 열면 딱 나오는 순간 쌤은 이렇게 했어요. 독해 멈췄어요. 여기서 멈추고 열면의 반대가 뭐야? 닫으면이잖아. 그게 있는지를 찾았어요. 봤더니 밑에 기공을 닫으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둘을 연결하셔도 괜찮죠. 이해 가죠? 그럼 만약에 연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밑에다 메모하시는 거예요.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오늘 상대성 가장 많이 나오는 거 2개 배웠어. 선천적, 후천적. 진짜 많이 나와. 뭐 있다 없다도 있지만. 그지? 선천적, 후천적. 자, 그리고 여기 열다 닫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 있는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텍스트를 접하다 보면 이제 잡아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선생님 강의하면서 계속 알려줄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국어 노트. 자, 그래서, 자, 기공을 열었더니 왜? 물이 들어오면 기공이 열리는 거잖아. 이해 가죠? 고니한테 말이죠. 음료수를 이렇게 입에다 대잖아. 그럼 얘가 그때, 벌려요. 계속 벌리고 있으면 음료수를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공이 열리면 물이 계속 손실이 돼요. 그죠? 닫으면 CO2가 손실이 돼요. 자, 그럼 하우 잡아야죠. 하우 찾으세요. 하우 어디 있어? 어디에 밑줄 치면 돼? 하우 찾아. 하우까지 읽어야 이 지문을 씹어 먹은 거야. 어디 있어? 하우 찾아. 밑에 세 번째 쪽 오른쪽 끝에.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는 거예요. 이게 하우야. 이게 최종 솔루션이죠. 자, 바로 자, 낮에 오픈. 자, 그 다음에 밤에 닫아요. 자, 밤에 그렇지. 여기까지 갑니까? 밤에 닫죠. 밤에 닫는 이유는 뭐예요? 광합성 필요 없잖아요, 밤에. 그치? 자, 그럼 가볼게. 자, 요렇게 했다면 여기 있는 선지가 왜 출제됐는지를 이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 이 선지가 왜 나왔지? 이 선지가 왜 나왔지? 어쨌거나 필자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할 거예요. 다 중요한 거. 왜? 교수가 썼으니까. 그치? 다 중요해서 다 했는데 이 선지를 냈다는 얘기는 왜 냈을까?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왜 이 정보만 특정해서 냈을까? 그치?
그게 기준이고 원리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야. 가자. 1번. 기공의 개폐는 빛의 영향. 칠판. 기공이 열리죠? 개 열리고요. 닫힙니다. 그럼 뭐니? 빛. 자, 오른쪽에 적어. 먼 관계라고 적어. 먼 관계. 먼 관계. 아,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내는 거죠. 먼 관계. 결국 자,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잖아. A면 B, B면 C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문제 낸 거야? A면 C니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그러다 먼 관계라고 적어. 자, 기공의 개폐 빛 두 관계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선지는 무조건 두 관계, 세 관계까지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광합성과 뭐의 관계야? 포도당의 관계지? 그럼 여기 보시면 광합성과 포도당의 관계니까 이거 어떤 관계? 가까운 관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가까운 관계. 이렇게 선지를 만드는구나. 이것만 기억해. 그럼 이런 관계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정리해줘야 되는 거야. 체크해줘야 돼. 자, 4번에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실. 질문. 이거 왜 나왔어? 이 선지 왜 나왔니? 두 가지 얘기해. 첫 번째, 상대성. 두 번째, PS. 그렇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다 그걸 적어줘야 돼. 자, 첫 번째는 상대성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상대성의 중요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 PS 관계에서 나오는구나. 이해갑니까? 요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럼 나중에 이거 머릿속에 잡고 가셔서 상대성이나 PS, 요거와 비슷한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걸로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출분석 하는 거예요. 학평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학평은 보지 마세요. 학평 보지 마시고, 정 풀 게 없다 그러면 그때 보는 거고요. 학평 보지 마시고,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보지 마세요. 그거는 고3 때 EBS 연계 여기서 나온다니까 보는 거죠. 그 지문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그냥 드래그야, 드래그. 기출의 원리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막 되게 화나요, 가끔은. 왜 여기서 지문이 끝나야 되는데 쓸데없이 어떤 그 내용 채우기 위해서 더 막 구현 집어넣고. 정말 거지 같아요. 문제도 왜 이렇게 만들었지?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입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연계해가지고 나온 평가원 지문. 아름답습니다. 진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독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해설 강의 풀어주면서 애들이 감탄해요. 이렇게 지문이 예뻐. 애들도 알아. 이제 막 배우니까 지문이 예뻐요. 야, 그럼 이거와 연계된 거 수특 한번 찾아봐. 그럼 애들이 빽 이렇습니다. 거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평가원. 그치? 그래서 6월, 9월, 11월. 이 평가원으로만 사실 공부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쌤이 나중에 이제 쌤한테 들으면 이것저것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라고. 자, 됐죠? 요 관계로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5번은, 필요 없다.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볼까요? 우리 가볍게 풀 수 있는 거 하나 보자. 저기, 어차피 오늘, 이거, 44페이지 보세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이라는 것은, 거기 가장 적절 밑줄 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여러분 평가원 지문이야. 되게 쉽잖아. 평가원 지문에서 쉬운 것만 선생님이 편집해서 갖다 놓은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다 고3 거예요. 자, 가장 적절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체라고 써요, 전체. 자, 그리고, 지금 거기서 뭘 묻고 있어? 설명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독서인데 설명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3단 구성으로 나누세요. 자, 설명이면 무조건 3단 구성으로 나누세요. 그럼 어떻게 나눌래?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렇게 나누셔야죠. 그리고 나서 흐름만 파악하시고. 지금 1번에서 묻는 거는 전체 흐름을 묻는 거예요. 이해가죠? 흐름을 묻는 겁니다. 자, 시작.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흐름만 파악해요, 흐름만.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다니면서 보면서 자 연도나 연대 나오면 자 무조건 다 네모치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상대성 차이 통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지. 풀었어? 아유, 선생님 이렇게 수능 강의할 때가 제일 재밌어. 자, 20초. 너무 금방인데? 하나만 더 해야지. 자, 정답은 통시적이죠. 그죠? 고개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잘 하실게요.